이래서 전편에서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프라나, 테사, 조나에 누가 만들었고, 몇 년도 해갖고 어떻게 개량을 해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뭘 알아볼 거냐면, 여러분들 칼 자이스 앞에 보면 빨간색으로 T하고 요 마크가 써 있을 거예요. 이건 뭐라고 읽어요? 티스타라고 읽어요. 티스타. 요건데, 이제 이게 T 코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칼 자이스 에서 쓰는 독특한 코팅인데 이게 굉장히 일명 무반사 코팅이라 그래갖고요. 굉장히 유명한 코팅이에요. 이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있죠. 롤라이사에서도 칼자이스 렌즈를 쓰는데 거기는 HFT 코팅이라고 써요. 그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거를 또 알아봐야 돼요. 독일에서 렌즈를 제조하죠. 그 다음에 지금은 생산을 안 하죠. 콘탁 생산을 안 하지만은 일본에서도 칼자이스 렌즈를 조립 생산을 했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교사라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조립한 거하고 일본에서 조립하는 거하고 이런 코팅 차이가 있느냐? 또 하나,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거론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콘탁스에서는 35mm, 프라나 50mm 1.4 렌즈다. 그랬을 때 독일에서 만든 게 있고 일본 교사라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품질에는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고 가격 또한 오래되고 좀 더 낡았어도 독일계 시중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과연 그랬을 때 그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미세한 부분이에요. 사실 조심스럽고 제가 여기서 말하기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그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또 실질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자, T코팅은 1930년도 초에 누가 개발을 시작을 했냐면요. 알렉산더 스마쿨라. 참, 이름들이 계속 말하지만 어려워요. 저도 참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여간, T코팅은 1930년도 초에 알렉산더 스마쿨라라는 사람이 개발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마그네슘 플라우라드와 칼슘 플라우라드, 이게 이제 칼슘 플라우라드가 형성인데, 이거를 기화시킴으로써 렌즈의 정교한 코팅막을 형성시키는 거를 성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1930년도 초에. 그 다음에 1941년도에 자이스 T코팅이 코팅 렌즈가 최초로 상업시장에 상업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1941년도에 나오기 전에 1935년 10월 5일날 딱 물어보니까 날짜까지 나오네요. 특허 등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추려 보면은 1930년도 초에 T코팅을 누가 만들어요? 알렉산더 스마쿨라가 뭐라 그래야 돼? 진공 상태에서 마그네슘 플라우라드와 칼슘 플라우더를 기화시키면서 렌즈의 정교한 코팅막을 형성시키는 실험에 성공을 하고 1935년도 10월 5일날 특허 등록을 하고 1931년도에 실질적으로 T코팅을 한 렌즈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칼 자이스의 T코팅은 어떤 거냐면 이게 반사를 50분의 1 이하로 줄여준다 그러는데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0.02%까지 줄여준다는 얘기야. 대단하죠. 이 T코팅이 나옴으로써 프라나 렌즈가 대대적인 성공을 하는데 기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독일에서 웃겼던 건 뭐냐면 뭐랄까 이 T코팅이 굉장히 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사진에 영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독일에서 이거를 어디에만 국한돼서 쓰게 하냐면은 군사 목적으로만 쓰게 해요.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1941년도에 상업적으로 시장에 선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1941년도부터 이거 렌즈가 된 거를 써왔지만은 그 전에 이미 특허 등록을 하고 군사 목적으로 썼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칼 자이스사의 그러면 T코팅하고 롤라이사의 HFT 코팅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칼 자이스의 자이스 렌즈 T라고 써 있고요. 롤라에는 칼 자이스 HFT 코팅이 있다. 이것도 논란의 여지들이 많아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칼 자이스하고 HFT 코팅이라는 게 롤라이사하고 공동으로 사실은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썼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당시에 칼 자이스의 이걸 렌즈를 만드는 공장은 되게 협소했었어요. 그에 반해서 롤라이사는 싱가포르에 공장을 새로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HFT는 롤라이사의 소유인 다층막 반사 어체 코팅의 확고한 상표가 되어버렸어요. 칼 자이스에서는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성능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능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조금 또 다르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하는데 자이스사에서는 매우 근접해 있다고 말들을 해요, 개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한다, 뭐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자이스사에서 인정을 한 거고요. 롤라이사가 자이스사의 라이센스에 생산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롤라에서 만드는 칼 자이스 렌즈는 칼 자이스의 뭐라 그래야 될까? 그걸 뭐 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럴까요? 그런 표현이 맞을까요? 생산하는 뭐 프라나나 디스타곤 조나 렌즈에는 모두 롤라이사의 HFT 코팅을 한다고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아, 참.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칼 자이스사에서는 뭐 어떻다? 고스트나 플레어 어쩌 능력은 비슷하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 저도 그렇거든요.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뭐랄까, 삭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T코팅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게 좀 실질적으로 상당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독일에서 만드는 자이스 렌즈하고 자이스 렌즈와 T코팅하고 일본 교사라에서 만드는 자이스 렌즈와 T코팅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요거 다음 편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